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방송 중에 제가 얼핏 지나가는 말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그 어떤 굳은 연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나라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옆 나라인 폴란드까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갔는데 우크라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그 11시 경활쇼도 뭐 이런저런 정보가 있었습니다만 그 절대 미리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그 정보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면 이건 뭐 극비리의 작전을 펼치는 그런 전격 방문이었다. 전격적인 극비 방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쟁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그 전쟁 지역에 뭐 저희 같은 기자 취재 기자들 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안위가 보장되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안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디 하나 정말 그 다치기라도 하는 일조차도 그거는 우리나라로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호 문제 또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어떤 전황, 뭐 러시아의 공습이나 공격이 임박한 그런 징후가 있는지 여부, 기타 등등이 면밀하게 100% 파악한 다음에 그 중에서 극비리의 최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그 지금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머무른 시간은 딱 13시간입니다. 13시간.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정상회담하고 또 그 저 아동들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 한두 군데 또 방문도 하고 그리고 바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들어가는 시간만 17시간인가 몇 시간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데만. 그러니까 폴란드 수도에서 이 저기까지 그 국경 있는 데까지는 일단 비행기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그 폴란드 국경 도시에서 내려서는 자동차로 이동한 다음에 푸셰미실 거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기차로 키이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바르샤바에서 항공기 그래서 제슈프 공항에 내린 다음에 자동차 푸셰미실에서 기차로 그것도 극비리에 아주 소수 인원만 대통령 참모와 경호 인력이 아주 소수 인원만 함께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초청을 했는데 지난 5월 달에 그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왔었죠. 그때 이미 우크라이나 방문을 요청을 했고 또 그 대통령이 이제 리투아니아에 갔을 때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초청을 또 외교 채널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 있을 때는 그때까지도 미정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 대통령을 수행한 기자단 있지 않습니까? 기자단은 폴란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짐을 다 싸가지고 수화물은 먼저 비행기에다 다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들도 마지막 순간에 서울로 오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서울로 떠난다라는 것이 최종 결정된 2시간 전에 대통령실에서 와가지고 기자들한테 긴급사항 브리핑할 게 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 있는 외국인 기자들은 좀 나가달라. 대한민국 기자단에게만 긴급 공지할 사항이 있으니 좀 자리를 비켜달라 해서 나가게 한 다음에 우리 기자단한테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갔다 나올 예정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서울로 갈 거 지금 비행기 다 실어놨는데 그거 비행기 다시 내리고 있다. 그 여러분들한테 다시 다 갈 테니까 짐 찾아가라. 그리고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같이 가지 않는다. 극비리의 그 경호에 만전을 기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자는 안 따라간다. 당신네들은 바르샤바에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서울에 보고한답시고 뭐 서울에 있는 부장한테 전화를 건다든지 이메일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 보내지 마라. 그 유무선으로 어떤 내용이 갈 때 이게 도청당할 염려가 있고 외부로 새어나갈 염려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알게 될 경우에 또 대한민국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어떤 정치 세력이나 테러 세력이 알게 됐을 경우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일에 100%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문자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이메일로도 하지 말고 그 무엇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죠. 정보에 있어서는. 정보를 얻어내려고 그 최고 인류 해킹하는 해커를 고용한 그런 테러 집단이나 정치 세력 집단에게 이런 보통 사람들, 특히 언론인들이 잘난 척하고 뭐 문자 주고받고 이건 그냥 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태용 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경호요원 이 정도가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에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서 정상회담 가졌다고 말씀드렸고 그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부차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차. 거기에 그 학살 현장 들렀고 또 미사일 공격이 아주 집중된 도시가 있죠. 이르핀이라고. 이르핀. 그 도시도 방문을 했습니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서 헌화도 하고 그 수도 키이우에 있는 대통령 공관 마린스키 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 젤렌스카 여사와 함께 아동권리보호센터를 찾아갔는데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 이 미술 전시 아주 우리나라 몇 손 꼽히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아동들 그림을 한국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또 제안도 했고 젤란스카 여사가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아마 그 우크라이나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아이들의 그림을 서울에서 전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마디트 그 국립아동병원을 찾아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어로 우크라이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쓴 손편지를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 있죠. 생즉사, 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결단하면 사는 길이 보일 것이다. 이제 그런 말도 들려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론을 내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교 또 한 번 확인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연대, 그것이 있는 곳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곳을 찾아가서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과시를 하고 굳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정말 굳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수도 키우에 간 서방 세계 국가 지도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건 역시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 바뀐 그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연대의 그 선두그룹에 함께하겠다는 그런 뜻을 선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